There's a feeling in my bones, like a palm. 이번 프랑스 대선을 보면 한 가지 재미있는 게 있는데 2위, 3위, 4위까지가 전부 다 극우, 극좌 막 이런 후보들이 난립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파리 삼촌입니다. 프랑스 대선이 조금 전에 1차 대선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대통령인 마크롱 대통령이 28%에 가까운 지금 득표율을 보이고 있고요. 2위로는 극우 정당의 마린 르펜이 23.6%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고요. 3위는 극좌 장르 멜랑송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지금 출구조사 결과로는 20% 정도의 득표율을 얻었는데, 지금 투표가 이제 끝난 지 8시에 끝났으니까 한 4시간 정도 지난 시간이거든요. 근데 지금 한 22%까지 올라서 이게 2위랑 3위랑 바뀔 수도 있는데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위 후보는 마크롱이 한 27%에서 28% 사이를 득표를 했고요. 2위 후보는 마린 르펜이라는 극우 정당의 대표가 지금 2위로 당선이 된 것으로 발표는 됐는데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오늘은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프랑스 대선을 보면 한 가지 재미있는 게 있는데 2위, 3위, 4위까지가 전부 다 극우, 극좌 막 이런 후보들이 난립해 있는데요. 마크롱의 이제 지지 정당이 엉막슈라는 정당도 마크롱이 대통령에 출마하면서 만든 정당이거든요. 정치 경험으로 볼 때 엉막슈 정당도 이제 4년차, 5년차에 접어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린 르펜이 이르는 RN은 아직 한 번도 정치 경험이 없고, 그 다음에 있는 나머지 후보들도 정치 경험이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프랑스에 팽배해 있는 기성 정치인에 대한 환멸, 그리고 기성 정치인에 대한 실망들이 나오는 거라 볼 수 있는데요. 마크롱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결정적인 이유가 사실 마크롱 이전에 집권을 했던 올랑드 대통령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사람이 정치를 거의 말아먹거든요. 말아먹는데 이럴 때 등장한 게 이제 마크롱이었는데요. 마크롱이 우파적인 시장 중심적인 정책을 피면서 많은 프랑스인들의 주목을 받고, 그 이후에 탈당을 하고 나서 자기의 정당 엉막슈라는 지금 현재 50%가 넘는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는 정당인데요. 이 정당을 만들고 대통령의 후보에 출마한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압승을 해서, 이 마크롱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자세히 다뤄볼 건데요. 마크롱이 현재 결혼해서 함께 살고 있는 부인은 24살 연상의 브리지트 마크롱이라는 여사인데요. 뭐 유럽이나 미국 국가들을 보면 보통 결혼 후에는 남편의 성을 따르는 게 일반적인데 안 따라도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따르는데 이 브리지트 마크롱도 남편의 성을 따라서 브리지트 마크롱이라고 이름을 불리는데, 이 두 사람 사이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브리지트 마크롱이 대통령이 되는데 큰 역할들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분이 원래 어릴 적에 포비덩스라는 학교에서 연극과 소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는데요. 그럴 때 항상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게 뭐냐면 어떤 제스처를 하는지, 어떤 말투를 쓰는지, 어떤 말투가 고급스러운 말투인지 이런 걸 가르쳤는데, 정치에 입문한 마크롱에게 브리지트가 항상 주의 깊게 살펴봤던 게 이 부분입니다. 마크롱의 말투와 제스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연설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브리지트의 손을 거쳐서 마무리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듯 둘의 관계는 부부 관계를 떠나서 정치적인 동반자로 볼 수 있거든요. 프랑스 대선 1차 선거에서 2위를 하고 있는 후보인 마리 르펜 후보는 좀 특이한 여력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 아버지 장마리 르펜 같은 경우에는 2002년도에 결선 투표에 올라갈 정도로 정치적인 영향이 상당히 컸었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치적인 상황들이 있었지만 어찌됐든 극우 정당의 대표가 결선 투표에 올라가는 기염을 통한 적이 있죠. 여러분 2002년도면 잘 아시겠지만 월드컵이 일어난 해였는데요. 당시 월드컵 대표팀이었던 지네딘 지단 같은 경우에는 극우 정당의 후보인 장마리 르펜이 대통령이 되면 자기는 국적을 포기하겠다, 뭐 이런 반응이 나올 정도로 극우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혐오감 같은 것들이 상당히 크거든요. Dans l'âme de la France, dit non à l'extrémisme. 프랑스는 선거 제도가
1차, 2차 투표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거를 한국말로는 결선 투표제라고 합니다. 결선 투표제는 뭐냐면 1차 투표 때 어떤 후보가 50% 이상의 득표를 하지 못한다면 바로 1, 2등한 후보를 갖고 결선에 가서 투표를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자기가 처음 좋아하는 후보 1번 후보를 투표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좋아하는 후보는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프랑스가 개발한 방법이 바로 이 결선 투표제인데요. 1, 2등한 후보를 갖고 다시 한 번 더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달 24일 날에 있는 최종 투표 날인데요. 2002년도의 상황을 보면 1차 투표 때 한 13% 정도를 얻었던 장마리 르페는 당시 우파 정당인 UMP로 나온 시라크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프랑스는 이처럼 2차 결선 투표 때 표들이 결집하는 경향들이 조금 있거든요. 바로 지난 대선이었죠. 2017년도 대선에도 현 대통령이 마크롱과 이번에 2등한 마린 르펜이 결선 투표에서 만났었는데 결과는 60% 이상의 압도적인 투표로 현 대통령이 마크롱이 당선이 됐습니다. 어려워지는 경제 환경으로 인해서 프랑스의 우경화를 걱정하는 눈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은 좌경화, 극좌 세력, 이번 1차 선거에서 22%라는 득표율로 3등을 달리고 있는 장르크 멜롱송 후보는 극좌 성향을 띠는 굉장히 특이한 후보인데요. 예를 들면 부자에게 90% 과세를 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걸어서 프랑스 사람도 치를 떨고 있는데 이 사람이 20%가 넘는 득표율을 했고 Je voterai en conscience Emmanuel Macron pour empêcher l'arrivée au pouvoir de Marine Le Pen et le chaos qui en résulterait. 이 마린 르펜 같은 경우에는 정책이 굉장히 유화적이고 아버지만큼 극단적은 아니지만 극우 정당의 면모를 열실히 드러내는 강선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EU연합 탈퇴라든지 이슬람권 사람들을 받지 않겠다라는 등 극우적인 성향들의 정책들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극좌, 극우 후보들이 난립하는 이유에 대해서 프랑스 언론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팍팍해진 경제 상황과 얄팍해진 지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민심이 자기들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들을 해주는 후보에게 표를 던진다라는 이런 칼럼을 쓴 기자들도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에서는 마크롱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여러 가지 개혁들을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성공한 것들도 많지만 그런 개혁을 통해서 개혁의 피해자들, 예를 들면 노동개혁의 피해자들, 노동개혁으로 인해서 실업 상태가 된 사람들이라든지 연금개혁으로 인해서 연금 수령액이 줄어든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철도 노조에 대한 법을 수정을 하여 해고된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마크롱을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들게 됩니다. 이건 뭐 국가개혁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반대파들인데 이런 반대파들이 모여서 극우를 지지한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4월 10일 치러진 1차 프랑스 대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빠리 삼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